이지스타트 전기자기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9 자성체와 자기회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강자성체의 자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자화에서 먼저 자화 곡선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에 외부 자개를 가하면 강자성체가 자화가 되겠죠. 그런 자화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림 9.9-8에 있는 자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외부 자개를 인가해 주면 강자성체 안에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자화가 일어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자화의 세기 J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될 텐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외부 자개를 증가해주면, 인가해주면 자성체 내부의 자구들이 정렬된다 그랬습니다. 자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들 중에서 같은 방향을 가진 것들이 부분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부분 안에서는 방향이 같지만 자구별로는 방향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자구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하나의 N극과 S극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데 외부 자개를 인가해 줌으로 인해서 이 자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쌍극자 모멘트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화의 세기가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증가하게 되는 자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자구들이 다 정렬된다면 더 이상 자화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때 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살펴보면 자기 자화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포화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자화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자화의 세기 J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나타낸 것이 자화 곡선의 첫 번째 특성이 되고요. 자화 곡선 살펴보면 자속밀도 B가 그려져 있는데요. 식 9.7에서 자화를 할 때에 자속밀도 B는 원래의 값에다가 자화의 세기만큼 플러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자속밀도 B는 자화의 세기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식 9-9.7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J만큼이 J에다가 이걸 더한 값, 뮤제로 H를 더한 값이 자속밀도 B가 되니까 크기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자속밀도 B가 자화의 세기 J보다 크겠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B보다 조금 J보다 조금 위쪽에 자속밀도 B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화곡선에 있는 두 번째 특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자화곡선은 뮤,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을 뮤는 원래 자성체가 자화되지 않았을 때 뮤 제로였다가 자화가 되면 뮤로 투자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이 되면 자속밀도 B도 마찬가지로 J가 포화되니까 자속밀도 B도 포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식을 보면 B는 자화될 때 뮤 H가 되는데요. H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B는 어떤가요? 자속밀도 B는요.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속밀도 B는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포화되어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B는 증가하지만 포화돼요. H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B가 증가할 때 뮤는 따라서 증가하지만 H는 조금 화면을 정리해 보면 H는 증가하는데 B는 증가하지 않는데 둘 사이에는 등식, 이퀄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면 뮤는 어떻게 될까요? 이퀄을 만족시키려면 뮤는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요 뮤, 투자율 뮤의 값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감소한다. 그것은 이러한 B는 뮤 H라고 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H가 계속 증가함에도 B는 포화되잖아요. B는 뮤 H인데 B는 포화되고 H는 증가하니까 이 등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율 뮤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그 다음에는 감소하는 이와 같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준 이러한 특성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자와 곡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자성체의 자와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7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9-9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번호가 붙여 있죠. 1번부터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5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화되는 특성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축은 자속밀도 B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오른쪽은 자개의 색이 H의 플러스 자개를 증가시키는 방향이 되겠고요. 반대쪽 왼쪽은 H의 마이너스 자개를 감소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자개를 인가하는 그런 것으로 이 방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원점 5가 있죠. 원점 여기에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자화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개 H 플러스를 인가해주면 자성체가 이제 자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자화가 돼서 쭉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자속 밀도가 자화가 되니까 증가하겠죠. 이거는 자화의 색이 J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쭉 자화가 되고요. 쭉 증가하다 보면 이제 자성체 안에 있는 모든 자구들이 정렬이 되면 자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겠죠.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자화가 최대로 된 것이고요. 그때의 자속 밀도를 BM, 최대의 자속 밀도가 되겠죠. BM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쭉 연결해서 BM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화 외부 자개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주면 외부 자개가 없으니까 정렬되어 있던 자기쌍극자 모멘트들, 자구들이 조금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지면서 이제 2번에 이 경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반대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였던 자속 밀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소하게 되는데요. 감소하게 돼서 여기 0, 원점이 된다라는 건 외부 자개 H 플러스가 0이 된다는 거죠. 외부 자개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요 점에 다다르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출발할 때는 자속 밀도 B가 아무것도 없었죠. 자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0이었어요. 0이었는데 외부 자개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자 성체니까 자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 여기에부터 이만큼이 자화가 돼서 이만큼이 강자 성체의 자속 밀도로 남게 됩니다. 남게 된 만큼 자화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BR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라는 건 여기에 자료를 보면요. BR로 표시하고요. 한번 자화를 시켰다가 이 외부 자개를 제거해도 강자성체에 남아있는 자개가 되겠습니다. 자화된 것이죠. 그것을 잔류작이라고 하고요. 자화 후에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속밀도 B의 크기, 그것을 우리 잔류작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잔류자기까지 왔고요. 요것을 이제 반대로 자개를 이제 좀 전에 외부자기 H 플러스와 반대 방향, N극과 S극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자개의 세기를 점점 강하게 증가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렬되어 있던 자기쌍극자 모멘트들이 반대로 정렬되면서 그 정렬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요 잔류자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걸어서 그 정렬된 것을 흐트르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3번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걸어준 외부자기를 점점 강하게 할수록 잔류자기가 감소하다가 결국은 잔류자기가 0이 되는 요 지점에서 원래 있던 BR이 0으로 감소하게 되었죠. 이렇게 잔류자기를 0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부자기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을 걸어줬어요. H-를 이만큼 걸어줬어요. 그렇게 걸어준 외부자기를 우리가 보자력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보자력이에요. 보자력은 HC로 표시해 주는데요. 보자력의 의미는 보정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강자성체가 자화되기 전에 자속밀도 B가 0이었죠. 그랬다가 포화됐다가 외부자기를 제거하니까 BR이라는 크기만큼 가진 잔류자기가 남았죠. 그만큼 자화가 됐던 건데요. 원래 0이었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개를 걸어줬는데 드디어 잔류자기가 0이 될 때 BR이 이렇게 떨어져서 0으로 떨어졌잖아요. 0이 될 때 걸어준 외부자개, 잔류자기를 BR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걸어준 반대 방향의 외부자기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자력이다. 원래의 0으로 돌아가도록 보정해줬다. 수정해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력, 요 지점이 되겠지요. HC가 보자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3번 경로까지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의 자개를 계속 걸어주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들이 정렬이 되면서 N극과 S극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역으로 자화가 되고 이 경우에도 모든 자구들이 다 자구들이 정렬이 되면 포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플러스일 때 포화된 거와 N극과 S극은 반대지만 어쨌든 자구들이 모두 정렬되어서 포화된다라는 특성은 똑같고요. 이때는 또 최대의 자속 밀도를 반대 방향, N극과 S극이 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럼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플러스의 방향으로 자개를 인가해주면 자속밀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또 만나겠죠.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방향의 잔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H 플러스를 증가시켜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요 5번 경로를 따라서 다시 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번부터 5번까지 외부작의 H 플러스를 증가시켰다, 감소시켜서 반대 방향으로 증가시키고 다시 플러스의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이러한 외부작의 방향을 바꾸어 줄 때 자성체가 자화되는 특성,
다시 말해서 자속 밀도의 크기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냐면 자화가 될 때, 또 자화가 반대로 올 때, 또 완전히 반대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갈 때 어때요? 경로가 여기에 보면 경로가 하나, 둘, 셋 이런 다양한 경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경로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요. 영구자석, 자석으로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화를 한번 시켰을 때 자속 밀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외부 자개를 제거했을 때도 남아있는 요 잔류자기 값이 크면 클수록 영구자석으로 쓰기가 좋겠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큰 것이 영구자석 재료로서 적당한 맞는 재료가 될 거고요. 잔류자기가 크면 이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으로 걸어주는 외부자개를 우리 보자력이라고 했는데요. 잔류자기가 커졌으니 보자력도 당연히 따라서 커질 거고요. 잔류자기가 커지면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폐곡면은 요 안쪽의 영역이 폐곡면이 될 텐데요. 이 폐곡면의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면적이 커진다는 건 영구자석에 쓰기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전동기에서는 N극과 S극을 바꾸어줘서 회전자개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N극과 S극이 막 바뀌면서 모터 주변에서 이렇게 회전하듯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회전자개 RM, F라고 불러줍니다. 로테이팅 매그네틱 필드예요. 회전하는 자개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것은 N극과 S극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잔류자기 BR이 작아져야 되겠죠? 잔류자기가 작아지면 보자력도 작아져야 돼요. 그럼 잔류자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잔류자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폐곡면의 면적이 훨씬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도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잔류자기를 빨리빨리 제거하고 또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빠르게 바뀌는 전자석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잔류자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강자성체 중에 하나인 철에다가 규소, 실리콘이죠. 실리콘을 첨가해 주게 됩니다. 이걸 첨가한 것을 규소 강판이라고 하는데요. 연철, 좀 더 부드러운 철이 됩니다. 쇠가 되는데요. 이렇게 규소를 첨가해 주면 잔류자기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보자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석으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또 영구자석일 때는 히스테리시스 곡선, 잔류자기가 커짐으로써 그 면적이 커져야 되고요. 전자석일 때는 잔류자기가 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실리콘, 규소를 철강 속에 추가하는 규소 강판과 같은 소재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관련된 예제입니다. 예제 9-7이 되겠고요. 문제 살펴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종축이라는 건
수직 방향의 축을 종축이라 그러고요. 옆으로 눌린 축은 향하고 있는 축은 횡축이라 그러죠. 종축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그림 9-9를 참고하면 여기 자속밀도 B를 나타내고 있는 요 Y 방향의 축을 우리가 종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축과 만나는 것은 여기에 있는 BR 잔류자기가 되겠죠. 잔류자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는 잔류자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제 9-8입니다. 강자성체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보기 1에서 투자율은 외부 자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강자성체가 자화되기 전에 투자율은 뮤제로이지만 외부 자계에 의해서 자화가 되면 뮤가 되지요. 그래서 요 차이를 계산한 것이 자화의 색이 J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투자율은 외부 자계와 무관하지 않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보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외부 자계와 자속밀도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있다. 자속밀도 B는 외부 자계 H가 주어지면 자속밀도 B는 처음에 증가하다가 자성체 내부에 있는 자구들이 모두 정렬돼서 더 이상 자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포화되기 시작하죠. 포화됩니다. 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포화되는 상태를 자속밀도 B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자화곡선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형적 관계라는 건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이런 비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포화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보자력을 강화하면 잔류자기가 증가한다.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류자기 BR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으로 인가해주는 자계를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보자력을 강화하면 잔류자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3번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리면 자성이 상실된다. 자화된 자석에 열을 가하면 어떤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정렬되어 있던 자기 쌍극자 모멘트들이 다 원래의 정렬되지 않은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성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정 온도, 그 특정한 온도,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것을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퀴리 온도가 주어지면 그 자성체, 강자성체는 자성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4번의 보기는 올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것 정답이 됩니다.